UCS 아이콘과 WCS, UCS 뭐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CS와 UCS라는 것은 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UCS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UCS 아이콘의 그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네모진 그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나타나는 것을 표준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 표준 좌표계를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UCS를 옮겨가게 되게 되면은 사용자 좌표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원점이 옮겨간 거죠. 그리고 가운데 오게 되면 여기 가운데 네모진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Z 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 표준 좌표계라는 것은 오토캐드가 표준으로 정의해 놓은 좌표계를 갖다가 표준 좌표계로 한다. 모양을 보고 그 표준 좌표계냐 사용자 좌표계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UCS 아이콘에서 일단 알아보죠. UCS 아이콘을 갖다가 보게 할 것이냐 안 보이게 할 것이냐가 되겠죠. 켜기는 당연하게 보이는 거고요. 끄기는 당연하게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전차라는 것은 이렇게 화면을 분할을 했을 때 각 화면마다 분할된 UCS를 보이게 할 것이냐 안 보이게 할 것이냐 하니까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원점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되면요. 지금 UCS가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쪽에 와서 정렬을 시키는 게 원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다시 논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에 와서 항상 정렬을 하도록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점 없음으로 정렬을 시켰을 때 이쪽에 와서 정렬을 시켰을 때 다시 본래의 그 자리로 표현하도록 하는 게 원점입니다. OR이 되겠죠. S 한번 들어가서 보죠. 들어서 보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마우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겠느냐. 그래서 예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터. 다시. 그리고 특성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은 UCS의 크기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양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단일 색상 적용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X축은 빨갛게 Y축은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뭐 그대로 놔두죠. 그것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래서 UCS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켜기와 끄기와 원점 없음, 있음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점 없음으로 N 이렇게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정렬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니까 이제 안 따라다니죠. 안 따라다니고 어떠한 화면 이동이 됐든 항상 이쪽에 와서 정렬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다시 UCS 아이콘 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원점으로 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사각형 박스가 보이는 것은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 없어지는 것은 사용자가 좌표계를 옮겨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이동 및 정렬이가 있고요. 원점만 이동이 있고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UCS를 옮겨갔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 좌표가 됐을 때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표준 좌표계로 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동 및 정렬과 원점만 이동이라는 것은 현재 이 평면도 우리가 평면도를 갖다가 보통은 프렌이라고 하죠. 이 프렌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점만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원점을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요 자리가 0, 여기라는 얘기죠. 컨트롤 Z에서 돌려놓을게요.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내가 값에 의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고 되면은 내가 30도엔 각도에서 항상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텍스처에서 각도를 갖다가 30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30도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게 되면은 클릭하고 50에 50자리를 그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50에 50자리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하게 되면은 요놈을 클릭해서 표준을 선택해도 되지만은요. 그것을 명령을 주는 게 그래서 UCS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은 표준이라고 있죠. 밑에 보게 되면은 현재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치게 되게 되면 표준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객체는 X와 Y의 평면상에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게 되니까 이렇게 좀 평면상에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X와 Y가 있는 지금 그리드가 꺼져 있든 켜져 있든 관계는 없습니다. 평면상에 그려진다는 얘기고, 다시 이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Z 값으로 얼마만큼? 네, 값을 줘서 그리게 되겠죠. 100만큼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저 위로 갔죠.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원을 그리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 평면상에 그려진다. 이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컨트롤 Z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2D를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죠. 설명만 드리고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회전을 시켜 가지고요. 제가 물체를 갖다가 입체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빗면에 의한 객체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UCS가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UCS를 갖다가 여기서 이것을 클릭하고 이동 및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높이 값을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 값이 정렬이 되는데 X와 Y의 그 평면상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서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평면상에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점 이동과 정렬이고요. 다시 컨트롤 Z 다시 선택을 해가지고선 원점만 이동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X와 Y의 평면상에 그대로 원점이 옮겨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 원에 접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표현이 지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갖다가 표준을 돌려놓으려고 하게 되면은 선택을 해가지고서 표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선 움직일 때 여기다 갖다 놓고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갖다가 제어하는 명령이 UCS입니다. UCS에서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면을 클릭하면은 이 면에 따라서 X, Y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UCS의 그 방향이요. 객체라는 것은 객체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뷰라고 하는 것은 현재 화면이 이게 3D 뷰죠. 3D 뷰인데 3D 뷰 관계없이 현재 보이는 이 화면 자체를 그냥 이쪽으로는 X, 이쪽으로는 Y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좌표계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지금 표준으로 선택이 됐으니까 엔터 치게 되면은 표준 좌표계로 돌아오는데 평면도로 되지는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모양이 변경이 됐죠. 현재 여기가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립이 없어졌죠. 그걸 갖다가 본래 표준 좌표 월드 코디네이터 시스템으로 돌려놓는 게 표준입니다. 다시 UCS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서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UCS를 갖다가 회전도 시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X라고 하는 것은 X축은 가만히 있고 Y하고 Z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은 고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Y를 고정시키고 Z와 X가 돌아가는 거고요. Z라고 하는 것은 X와 Y가 돌아가겠죠. 당연하게요. ZA라고 하는 것은 ZA 한번 쳐볼게요. ZA 하고 엔터하고 이렇게 방향만 설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X와 Y의 값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컨트롤 Z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표준으로 돌리려고 하게 되면 그냥 엔터 하게 되면은 표준 좌표계로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이제 평면도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에서 평면이라는 걸 선택해도 되고요. 표준 좌표계로 돌아왔을 때 플레인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W 해야 되겠죠. 표준 오고 엔터 하게 되면 이게 표준 좌표계로 돌아옵니다. 구태여 이쪽에 가서 이렇게 평면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그럼 표준 좌표계죠. 표준 좌표계인데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XY의 평면값은 변함이 없는데요. 원점에 옮겨간 거죠. 이 상태에서 프레인이라는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요. 표준 W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면도로 돌아오긴 왔는데 이게 아니죠. 지금 표준 좌표계가 그래서 그걸 표준 좌표계로 돌리는 게 UCS 엔터 표준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표준 좌표계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도로 돌리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평면도라고 꺼놨다고 한다면 돌릴 수가 없겠죠. 그때 프레인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저 좌표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것을 그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따라 다니시는 분은 F12번 키를 한번 키시면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동적 입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압니다. 명령을 줬을 때 여기에 대한 명령에 다이나믹하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따라다닌다는 것은 F12번 키를 활성화시킨 거고요. 이렇게 F12번 키를 끄게 되면은 이렇게 안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지금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밑을 봐야 됩니다. 잘못했네요. 예, 사각형을 그리는데 지금 F12번 키를 꺼가지고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꼭 원점에서 시작하지는 않죠. 그래서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하고 50에 50만큼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X로 50, 그 다음에 Y로 가려면 컴마를 쳐야 되고요. 다시 Y로 5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밑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요. 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요 자리가 50, 요 자리가 50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엔터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요. 어디 와서 달라붙냐. 여기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리드에 지금 하나의 값을 제가 10으로 해놨는데요. 디폴트로도 1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본래 원점에서 지정된 본래 좌표값 이걸 찾아가는 것을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좌표로 하게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꼭 원점에서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다시 원점을 다시 옮겨와야 되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원점을 갖다가 이동, 예, 그렇게 해서 여기다 옮겨놓고 다시 지우고요. 다시 사각형을 어디서 0,0인 자리에서 50에 50, 예, 이렇게 되면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 UCS를 갖다 옮겨야 되겠죠. 다시 표준으로 돌려놓겠습니다. UCS 엔터 엔터 하게 되면 표준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정된 시작점에서 다음 점을 찾아가게끔 하는 게 상대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도에 의해서 거리값을 주고 각도값을 주는 것을 갖다가 상대극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좌표는 쓸 필요가 없다. 다른데 그 강좌 보게 되면은 이 절대좌표로 그리는 걸 여러 가지 연습을 하는데요. 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절대좌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쪽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50에 50을 짜리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게 되면은 골뱅이 하고 50, 50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 나쁘죠. 골뱅이를 치려고 되면 또 쉬프트 키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엔터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시작된 점에서부터 1로 50, 1로 50이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원점 0,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테고요. 50에 50을 했습니다. 50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50 이렇게 일로 왔죠? 일로 왔는데 요번에는 사각형을 갖다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50, 50 하니까는 어디로 올까요? 여기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엔터 그냥 해보죠. 그렇죠? 여기로 왔습니다. 시작은 여기고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항상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라고 합니다. 라인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릭 한 점에서부터 길이는 100이고 각도는 30도인 각도를 그리려고 하게 되면은 골뱅이를 치고 길이 100 밑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 시선도 좀 방해를 받죠. 각도 30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각도가 30도인 100짜리입니다. 컨트롤 1번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각도 30도짜리고
길이는 10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는 엄청 불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강좌하는 거나 또 참고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12번 키, 그러니까 동적 입력을 켜놓지 않고 이렇게 강좌하는 거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적 입력을 켜놓게 되게 되면은 그거고 아무 상관없이 라인을 그리는데 클릭하고 따라다니죠. 거리값이 따라다니죠. 또 이때는 탭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값은 지금 주면 되겠죠. 100. 탭키. 그러니까 왼손이 좌측에 갔으니까 편하겠죠. 30도. 엔터. 엔터. 그러면 끝났죠. 다시 라인 시작하고 이쪽으로 오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30도. 길이는 100. 탭키. 마이너스 30도 안 하고 바로 방향키를 잡고 30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편하겠죠. 네, 라인 다시 이쪽에서 100 탭키 쳐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마이너스 30, 방향은 지금 양의 방향이니까요, 음수값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항상 동적 입력을 켜놓도록 한다. 그래서 동적 입력을 키지 않고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따라다닌다는 게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귀찮나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 명령바가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여기 다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명령바를 꺼놨을 때도 다 서브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이 절대좌표로 쓰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중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절대좌표 값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고 해서 만약 요 자리를 와야 된다면은 그 절대좌표를 갖다가 여기서 요만큼 거리 또 요만큼 거리를 더해서 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좌표를 사용할 수가 없다. 보통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다 하게 되면은 클릭하고 다음 점을 50 탭키 50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다음 점 값을 주면 되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 동적 입력을 꺼놓게 되게 되면은 꼭 상대 좌표에 대한 이 부호, 골뱅이가 되겠죠. 골뱅이를 꼭 붙여야 된다. 어떻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붙이지 말고 절대좌표를 꼭 써야 할 분들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그때 절대좌표에 골뱅이를 붙이도록 하게 되면은 이런 혼돈을 안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강좌에 보게 되면은 꼭 골뱅이를 치고 F12번 키를 꺼놨을 때 거리값에 의해 또 각도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건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라인을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클릭하고 다음 점을 가게 되면은 항상 이 각도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70인데 내가 100 탭키 하게 되면은 이게 각도로 표시됩니다. 근데 일로 내가 100, 요로 또 100 이렇게 거리값을 줄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탭키를 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라인 하고 초점 입력하고 거리값을 표시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탭키를 치지 않고 100 이때는 항상 콤마를 쳐야 됩니다. 콤마를 치게 되면은 다음 그 각도 표시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쪽으로 현재 100이 와 있죠. 거리가. 그리고 이쪽으로 100을 띄우겠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100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이라는 얘기죠. 각도 표시를 안 하고 내가 거리값 X와 Y의 그 거리값으로 입력할 때도 있겠죠. 근데 현재 이 버전은 2021 버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할게요. 라인 하고 이게 클릭하고 탭키를 쳤습니다. 100 하고 탭키를 치게 되면은 30도만 줄게요. 30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값이 이렇게 30도로만 표현이 됩니다. 2020 버전까지는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또 2021 버전에서는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할까요?
사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죠. 2020 버전 이하에서는 이쪽에 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다니는데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0, 그래서 다음 필드로 오는 게 탭키나 콤마인데, 하고 콤마를 한번 쳐볼게요. 콤마를 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점 100 이렇게 하게 되겠죠. 어쨌든 뭐 이게 편하겠죠. 그래서 F12번 키를 항상 키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RC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100 탭키 100 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뭐 모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다음 점이 이렇게 100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할게요. RC 클릭하고 100 콤마를 쳤습니다. 콤마 100.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대좌표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또 이것도 좀 에러 같아요. 그래서 상대좌표로 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일 하시는 데는 관계가 없겠죠. RC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내가 다음 점 100 탭 키가 빠르니까요. 탭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로 100, 이쪽으로 Y로 100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쪽 입력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겠죠. 다른 개들은 상대좌표를 치기 위해서 이 골뱅이, 그러니까 특수기호를 붙이지 않고 사용하는데, 오토캐드는 처음에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좌표는 그대로 치고 절대좌표로 사용할 때 이렇게 특수기호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좌표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대좌표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꼭 골뱅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동쪽 입력을 갖다가 켜놓게 되게 되면은 그대로 값만 입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항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